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정 분석에서 필요한 파노라마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노라마는 우리가 치과 진료실 가장 필요로 하는 엑스레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정 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파노라마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번에는 이와 같이 8가지 항목, 그 다음에 병적인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치아의 개수가 어떤지, 그 다음에 맹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콘다일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브 스페이스가 어떤지, 그 다음에 상하악 제3대구치가 어떤지, 그 다음에 사이너스에 뉴마타이제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정중앙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병적인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호리전탈 보니 디펙트가 있는지 아니면 버티칼 보니 디펙트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죠. 이와 같이 잇몸이 안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체크를 통해서 구강 내에서 우리는 치주 검사 또는 치아의 동요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서는 뿌리가 짧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는 다발성으로 뿌리가 짧은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강의를 할 뿌리 치근 흡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교정 치료에 주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임상치관 주위로 이와 같이 3 내지 4mm 이상의 크기로 레디오 루센티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게 시스트로 변화가 되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서는 상악의 우측 부분에 측절침이 경치가 맹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밑에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2대구치 부위로 큰 시스트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파노라마상에서 앵키로시스된 여부를 우리는 잠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신경치료를 한 경우도 있고 밑에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저한테 다시 온 환자가 됩니다. 이런 21번 치아가 이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정치료는 2년 내지 3년 하였습니다. 파노라마상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트라오랄 엑스레이 상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감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21번 치아를 발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앵키로시스 된 치아는 임플란트 된 치아랑 마찬가지입니다. 페리돈탈 리가멘트가 없기 때문에 교정에서 치아 이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앵키로시스 된 치아는 주로 외상에 의해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는 환자하고 상담 시 이전에 외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앵킬로시스 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앵킬로시스 된 치아는 크게 교정에서 보면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앵킬로시스 된 치아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앵킬로시스 된 치아를 발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이런 앵킬로시스 된 치아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보초를 한 후에 우리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세그멘탈 오스테오토미입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이와 같은 세그멘탈 오스테오토미를 하기가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앵키로시스 된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앵키로시스 된 치아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 공간을 메꿀 건지 아니면 공간을 벌려서 임플란트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다음 두 번째의 경우는 치아의 개수를 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와 같이 치아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선천적 결손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호발하는 부분은 하악의 제2소구치, 그 다음에 하악의 전치 부위, 그 다음에 상악의 제2소구치, 그 다음에 상악의 측절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손된 치아 부위인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은 공간을 벌려서 임플란트를 할 건지, 보철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공간을 메꿀 것인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정의 진단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아 개수 차이 중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과잉치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상악 중절치 부위에 메조데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교합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하악의 좌측에 과잉 소구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에는 큰 이상은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옵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이 매복된 견치들, 그 다음에 매복된 하악의 제2 대구치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복된 상악의 견치 부분, 그 다음에 밑에 환자들인 경우에는 매복된 상악의 제2소구치, 그 다음에 하악의 제2대구치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제1대구치가 매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제1대구치를 반드시 견인을 빨리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는 8세경에 상악의 견치가 맹출 방향이 좋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서블 트리트먼트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상악에서 유견치를 맹출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발치 순서가 상악에서는 제2일 유구치가 먼저 탈락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점은 이와 같이 제1 유구치 이전에 상악의 유견치를 발치하게 되면 보니 베리어가 생기게 돼서 상악의 견치는 맹출이 더욱더 늦어지고 또한 매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헤드기어를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헤드기어 사용은 크레스트 환자인 경우에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은 익스펜전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대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견치의 맹출 방향을 정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파노라마 상에서는 좌우측 콘다일의 상태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비해서 왼쪽에서는 콘다일이 DJD 양상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아래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좌측 콘다일 자체에서 이로시브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파노라마 상에서 포스테리어 어베러블 스페이스를 체크를 합니다. 이런 포스테리어 어베러블 스페이스는 하악의 제2 대구치의 디스탈 서피스에서 그 다음에 레무스의 엔테리어 보더까지의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A, B, C, D 상황이 있게 됩니다. 특히 B번과 C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를 발치한 경우 우리는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하악의 제2대구치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D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3대구치를 발치한다 하더라도 뒤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어베러블 스페이스를 체크한 다음에 전치부 총색 및 돌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입이 이와 같이 많이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를만 발치한다 하더라도 전방부에 돌출된 입이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파노라마상에서 우리는 치료 시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비발치 인증이라 하면은 이와 같이 제2 유구치가 남아있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리웨이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치 증리 시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유치가 다 교환을 한 시기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치가 교환한 시기에 이후에 우리는 어떤 치아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라면은 상하계 제2대구치가 맹출한 시기가 더 바람직할 될 것입니다.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상하계 우측에 제2유구치 공간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계 제2 소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밴된 루프 타입으로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번이 이제 발치를 하는 시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환자들 비발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발치를 하려고 하면은 하악의 제1대구치가 후방으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악의 제2대구치가 내복될 가능성이 훨씬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환자인 경우 소구치를 발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번을 발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D번을 발치한 다음에 상하계 제1대구치가 근심으로 쓰러지지 않게끔 간격 유지 장치를 다시 만들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상하계 제3대구치, 하하계 제3대구치를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제3대구치를 평가할 때는 제3대구치의 치의 크기, 그 다음에 석회화된 정도, 그 다음에 경사도를 평가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양호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에서는 제2대구치를 발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악에서는 제2대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제3대구치의 맹출 방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악에서는 일반적으로 제2대구치 대신에 제3대구치를 발치합니다. 또한 이런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하악의 제3대구치를 언제 발치할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악 제2대구치 발치, 하악 제3대구치 발치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의 경우 상악의 제3대구치 상황이 아주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 안모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악에 있어서는 총생이 심하지 않은 요 세 가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 경우에만 상하계 제2대구치 발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낮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교정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식을 알 필요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악의 제3대구치를 언제 발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발치 증례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간을 얻기 위해서 하악의 제3대구치를 먼저 뽑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3대구치는 조금 늦게 발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치 공간 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전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교정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또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때 양호한 방향으로 맹출을 하게 되면 제3대구치를 굳이 발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복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런 제3대구치를 증립을 시킬 건지 발치할 건지 고민을 해야만 될 것이에요. 또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사이너스가 뉘마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이너스가 뉘마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비발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구치를 발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제2소구치 발치는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2소구치 발치보다는 상하계 제1소구치를 발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파노라마 분석에서 파트 1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 목적으로 병적인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치아의 개수, 그 다음에 맹출의 문제, 콘다일 문제,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어베러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상하악 제3대구치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사이너스가 뉘마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파트 2에 있어서는 정중앙 변이인 경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